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의 전재홍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탐 선택 가이드 코너로서 제가 맡고 있는 법과 정치 과목을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리고, 특히 그 작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과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수능을 대비한 특히 우리 N수생 여러분들께서는 과거에 자기가 공부했던 그 교과과정과 뭐가 다른지를 좀 체크해 보시고, 또 우리 이번에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자기가 배웠던 교과서의 내용과 뭐 차이가 없겠지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같은 걸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출문제 중에서 여러분 몇 개 골라내야 될 문제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과목에서는 어떤 걸 주로 배우게 되겠느냐. 너무나 명확하죠. 뭐 특별히 설명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정치와 법이니까 정치와 법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인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따 교과과정 변경을 하면서 얘기할 거고요. 좀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주로 일면, 헤드라인에서 보는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주로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과 정치 또는 정치와 법 과목을 공부하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는 첫 번째 느낌은 내가 굉장히 좀 똑똑해졌는데, 이런 느낌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대학별로 뭐 논술이라든가 구술 준비할 때는, 특히 이제 우리 스카이대라든가 좀 명문대를 가고자 하는 문과생들은 사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과목이 이 과거의 뭐 법과 정치, 정치, 법과서 이런 과목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름이 지금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먼저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뭐 이게 우리 공부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보면 뭐 책 같은 거 찾아보면 하다 보면 참고사항 할 때도 지금 우리는 정치와 법이라고 써 있는 걸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뭐 이런 제목으로 있는 건 사시면 안 돼요. 옛날 거기 때문에. 뭐 내용이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이러한 그 교과서라든가 시험체에는 이른바 교육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와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뭐 1차서부터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8차 교육과정과 9차 교육과정 거치면서 좀 큰 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8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회과목, 사탐 선택 과목이 11개 과목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10개로 주는데요. 이제 한국사가 빠지면서 이제 11과목 중에서 이제 그룹이 있어요. 이게 사회과목의 그룹이. 아마 학교에서도 그런 그룹은 익숙해질 거예요. 먼저 역사 과목 그룹이 있고요. 역사 과목이. 그래서 그 안에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런 그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회 과목군이 있어요. 일반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회 과목군이라고 하는 게 요거 네 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사회문화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학력고사 세대 때는 법과 사회라는 과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고등학교 때는 거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치 과목에 조금 넣어가지고 헌법 정도 조금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민법이나 형법 같은 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8차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선택 과목으로 추가가 된 거고요. 독립 과목으로. 그래서 이 첫 해와 두 번째 선배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전혀 없던 새로운 과목이니까 공부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교재들도 거의 없고, 뭐 어떤 문제 나올지 참 막막한 상태에 시험 보느라고 힘들었고요. 또 이런 뭐 이제 우리 이 정치와 법 시간에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관한 얘기가 많을 텐데, 선생님이 사회문화 시간에 일단은 교과목과 거의 안 합니다. 교과목과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 자체가, 서재 자체가 현실 정치와 법에 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중립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은 우파의 좌파에 조금 기울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적절히 선생님 얘기를 좀 이렇게 그 편파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공부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과정 바꾸면서 말이죠. 사실상 그 뭐 어떤 철학을 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보고 바꾼 건 아니에요. 사실상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다시피 또 여러분 느끼다시피 정권이 바뀌면은 정권 따라서 춤을 추죠. 아니 현 정부 들어서도 벌써 3년 동안에 10번이 바뀌었어요. 교육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아주 괴롭죠. 이제 뭐 학교는 거의 포기할 지경이죠. 뭐 어떻게 뭘 가르치라는 거냐. 결국 이제 학원 선생님들만 발바닥에 땀나도록 뭐 어떻게든 갖다는 이제 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 교과 과정조차도 막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이 갑자기 툭 새로운 과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혀 대비가 안 된 상태에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것도 벌써 들어온 지가 이제 10년째 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안정적인 폼을 갖췄죠. 그리고 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과목이 합쳐지면서 좀 더 수월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이 이제 지리군이 있습니다. 지리가 이제 한국지리, 세계지리, 나중에 이제 경제지리가 생겼죠. 경제지리가 생겼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이 이제 윤리군이 있습니다. 윤리군은 윤리와 사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요즘 많이 생활과 관련된 과목이 새로 추가된 거죠. 이게 그냥 윤리 그룹이 왜 과목이 하나밖에 없냐, 사회 과목이 왜 너무 좀 적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거 줄이고 하나 줄이고 늘린 거예요. 이것부터가 좀 웃기죠. 아니 지금 보면은 각각 공부할 영역이 있는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니 뭐 어떤 특정 과목분야에 뭐 많다고 줄이고 뭐 적다고 늘리고, 대학에서 그럴 건가요? 뭐 공대가 사이즈가 크니까 공대 뭐 학과를 줄여버리고 무슨 인문대 쪽에 학과가 적으니까 그걸 늘리고 막 그러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우린 그냥 해요. 막 이거 일종의 나눠주기식이죠. 나눠주기식. 이게 특히 정부가 이제 좌파 정부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게 더 심해져요. 좌파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묻지마 평등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 이유가 있어서 차이를 두게 하는 걸 갖다가 뭐 말로는 그런 차이를 인정했다는 지만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똑같이 평등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 그 그룹별로 한 3개씩으로 맞춰보다 보니 이제 정치와 법과사의 과목이 합쳐진 거예요. 아니 다른 데 다 3개 뭐 심하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사회 과목군은 니네 4개냐 합쳐라 그래가지고 합칩니다. 그래서 이제 법과 정치라는 과목으로 이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아니 두 과목을 합치다 보니까 그럼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과 정치의 첫 해에는 우리가 되게 좀 어려웠어요, 공부가. 왜냐하면 아니 교과서를 보니까 이걸 합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단원이 5개 단원이면은 뭐 여기서 한 3개, 2개 가지고 합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이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 정확히 들어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거 고등학교 과목이다 보니까 이걸 만들 때도 얼마나 고르고 골라서 엑기스들만 담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빼라고 그러니까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섞어버렸죠. 막 섞어가지고 처음에 얘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100이라 그러면은 얘는 한 140 정도, 150 정도 될 정도로 양이 많았거든요. 뭐 양심상 2배까지는 안 갔죠. 그래서 이 법과정치 과목이 그 다음에 이제 교육까지 바뀌면서 교과서가 계속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제 9차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예 차수도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냥 몇 차 안 하고 그냥 수시로 바꾸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건 무책임하고 또 참 암담한 얘기입니다. 그 교육 뭐 흔히 우리가 교육은 100년이 되기라고 하는데 100년을 갖다 기준 놓고 차근차근 정확하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수시로 바꾸자. 뭐 몇 차 하는 것도 귀찮다. 뭐 이 말을 보면 매년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매년 바꿉니다. 바꾸면서도 뭘 바꿨는지도 얘기 안 해줘요. 극비사항입니다. 극비사항.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교과서가 나오면 작년 거랑 올해 거 비교해 놓고 일일이 한 줄 한 줄 다 대조해 봅니다. 한 줄 한 줄 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출판사에서 뭐가 바뀌었다고 하는 걸 이렇게 줘요. 그 기존 책 산 사람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비밀이야. 오히려 더 누군지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대조해가지고 선생님이 다 찾아보고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뭐 바뀌면서 정치와 법과세 바뀌면서 처음에 양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방향은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면 다시 양을 갖다 다른 과목과 비슷하게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한 140, 150이었던 거를 100으로 줄여가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법 파트 안에 주로 법 파트가 줄었어요. 왜냐면 정치 파트는 뭐 더 줄일 게 없을 정도로 이미 확 줄여놨기 때문에 법 파트는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속된 말 같지만 이걸 만든 사람이나 가르친 사람이나 법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유
어려운 거 가르치지 말고 빼버리자 그래가지고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갖다 빼버렸어요. 행정법 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행정법 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단원 자체를 날려버렸어요. 아예 그냥 통째로 다 통째로. 그래서 과목이 뭐 결론적으로 매우 쉬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기본 핵심적인 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민법하고 형법 파트 말고는 싹 다 거의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과 정치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오히려 과목의 중심이 정치에 있어요. 정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파트 내용은 그냥 거의 뭐 다 오고 법 파트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왔다가 점점점 그것도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2017년도 이제 교육과제 바뀌면서 그러니까 지금 고3 수험생이 고2 때 얘기죠. 과목을 또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름조차 바꾸겠다는 거죠. 새롭게 간다 그래가지고 정치와 법으로 바꿉니다. 근데 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 듣고 진짜 5분간 웃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나 뭐 교육부에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나 똑같죠. 이게 현실이야. 여러분들도 듣자마자 좀 웃기지 않았어요? 법과 정치하고 정치와 법하고 뭐가 다른가? 그게 그거 아니야? 말만 앞뒤로 바꿔놓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뭡니까 대체 이게? 이게 뭐 바꿀 만큼의 어떤 큰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그럼 그걸 밝히든가 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 이유가 없으면 묻지 마요. 모든 것이 묻지 마. 지금 교육과정 바뀌는 것도 그렇죠? 그죠? 대통령이 그냥 뭐 해외 수목 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교육부 장관한테 뭐 요즘에 그 입시에 대해서 말이 많다. 말이 많았죠, 여러분. 그죠? 예, 장관 후보라는 사람이 입시 부정에 얽혀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작에 바꿔봐라. 뭐 이러고 간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또 장관은 장관대로 또 대통령의 말이니까 무시를 못하고 또 갑자기 급하게 소집해가지고 뭐 말 또 연구한 척했죠. 근데 뭐 그래갖고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뭐 없다고 보고했더니 대통령이 아니 내가 바꾸라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대 말 되냐 그래가지고 또 다 불러 모아놓고 그게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교육 관계자 회의였어요. 모아놓고 나서 지금 뭐 한가에는 수시보다 오히려 정시가 공정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방향이 맞는 거냐? 아니 그걸 지금 알았습니까? 난 정말 되묻고 싶은 게 그 사람들 귀를 닫고 살아요? 뉴스도 안 봅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고등학생이나 그냥 뭐 학부모 누구나 자꾸 물어봐도 정시와 수시 중에 뭐가 공정하다고 봐요? 그거 갖다 뭐 새로운 뉴스인 양 그러니까 보면은 무슨 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죠? 그죠? 그런 양 뭐 얘기하면서 뭐 정시를 늘리겠다 또 뭐 그때 뭐 또 안 된다 뭐 그러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는 건데 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깊은 뜻은 모르겠고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그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일단 무게중심은 정치와 법에서 그 법과 정치의 정치적이었죠. 여기는 오히려 법적으로 조금 무게중심이 옮겨간 듯한 인상을 줘요. 교과서의 체계 자체는. 물론 이거는 이제 올해 그 학력평가와 수능을 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 교과서의 편제는 그렇습니다. 교과서의 편제는. 뭐 얘가 더 강화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 이제 오히려 좀 줄어들어서 그래요. 아까 여기서는 법적이 쭉 빠졌다 그랬죠. 법을 갖다 뺐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다 줄이고 있는데요. 이제 줄여갖고 내용이 거의 90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내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 적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정치 쪽을 갖다 많이 줄이게 됩니다. 정치 쪽을. 그래서 지금 일반 사회 과목군에서는 오히려 경제가 양이 제일 많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줄었나 여러분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죠. 작년 수능까지 봤던 법과 정치는 목차가 이래요. 큰 대단한 목차가. 이번에 새로 교과제 바뀐 거는 이래요. 목차가. 그래서 그 우리 N수생분들 특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N수생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목차에 의해서 여기 안에 나온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새로운 교과제 편제가 되면서 뭐 여러분들 교과서를 다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교재는 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과거에 작년에 공부했던 교재가 내가 너무 공을 많이 들였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할 건 거의 없고요. 마이너스 하면 되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하도록 하세요. 다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빠진 거 갖다가 미처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본인만 손해인 거죠. 어차피 시험법에 들어오지 않는 걸 갖다가 막 열심히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N생들 특히 이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앞에 이제 법과 정치와 정치와 법이든 다 3개 단원식을 갖다가 기준해서 여기는 이제 과거의 정치, 여기는 이제 법이에요. 여기는 국제정치니까 요거는 법과 정치가 반반씩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정치, 법인데 정치가 더 많아 보이지 않느냐, 여기 양쪽 다. 그게 왜 그러냐면 헌법 때문에 그래요. 헌법은 법이잖아요. 근데 성격이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법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중간쯤 됩니다. 근데 헌법에 나온 내용들 보통 우리가 과거에도 정치 과목에서 주로 다뤘기 때문에 영역사 선생님이 정치적으로 포함해 넣은 거예요. 새로 바뀐 교과제는 헌법이 1단원부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법을 갖다가 만드는 중간 과정을 정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든 법이든 모든 작용의 그 근본적인 뼈대, 가이드라인은 헌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적 질서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제일 처음에 놓고 그 헌법에 들어있는 원리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는 게 사실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와 법을 갖다 그냥 합쳐버리다 보니까 헌법 중간에서 좀 생뚱맞게 들어간 건데 이제는 좀 약간 체계를 잡아서 이제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서의 체계를 좀 만들어 놓은 거 생각이 들어요. 자, 내용을 좀 가볍게 보시면 과거에 이제 일단 민주주의와 법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헌법의 가장 뼈대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아시나요? 1조? 이거 뭐 TV CF난데 많이 나오는 건데 대한민국 헌법 1조이랑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이제 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1항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나오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란 말에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뭐냐. 또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법적인 아까 질서, 헌법적 질서 내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나와요. 법치주의. 이 안에 민주주의와 함께 법치주의가 나오는데요. 법치주의. 이런 게 뭐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쪽 1단원에서 주로 이제 서술해 놨었는데 이거는 내용이 그냥 그대로 왔어요. 이게 뭐 특별히 빠질 거 없고 그냥 그대로 왔고요. 다만 내용이 상당히 줄었죠. 왜냐면 여기 이제 이 과정에 있었던 민주주의와 법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된 게 우리나라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민주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독재 정권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는 건데 이건 사실 그동안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뭐 근현대사 쪽에서 한국사 쪽에서 주로 다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는 뭐 정치 파트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옛날에 없었던 거예요. 옛날 정치와 법과사 시절에는 없다가 여기에서 넣었다가 다시 빠진 겁니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기출문제 같은 거 풀다가 우리나라의 뭐 정치와 민주화 과정이 나와요. 뭐 6월 항쟁이라든가 뭐 4.19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그건 이제 빼버려도 됩니다. 교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건 워낙 유명하고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조도 알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뭐 1공화국 때 뭐 양원제냐 뭐 단원제냐 뭐 이런 것들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안에 법치주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를 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선거거든요. 요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 그대로 들어오죠. 그래서 어디? 과목 그 단원을 좀 바꿔가지고 3단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선거가 들어오죠. 선거가. 그 다음에 참여의 방식이 들어옵니다. 참여 방식이. 그리고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뭐 기본적인 선거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아. 정치 참여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뭐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또 시민단체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참여 방법 같은 거, 뭐 대표적 정당 같은 겁니다. 이건 똑같아요. 여기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 참여 중에서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여론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제 여론이. 여론은 원래 여기서 많이 과거 정치에 좀 자세히 설명하다가 여기에 들어와서 조금 이제 설명이 좀 줄어들다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의 민주정치가 발전된 과정, 뭐 영국에서의 뭐 이렇게 쭉 와서 명예혁명까지 프랑스의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이런 내용들이 역사적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 그건 역시 이쪽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거는 좀 약간 교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의 원리에 대한 얘기들은 1단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헌법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권 파트는 이쪽으로 다시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이제 크게 보면 파트가 세 파트예요. 하나는 헌법의 원리, 두 번째가 기본권, 그리고 세 번째가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부분이 이쪽 2단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2단원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이게 뭐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뭐 국회, 대통령, 행정부, 법원 이런 것들, 또 지방자치 이런 내용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좀 이제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외울 게 좀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중학교 때 사회 과목에 들어있는 거라서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 5단의 법 파트인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5단은 좀 차이가 있는데 과목 이름도 똑같죠. 지금 개인생활과법, 사회생활과법. 그래서 바뀌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이 개인생활과법 부분은 개인들끼리의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에 대한 겁니다. 민법.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영역은 크게 두 부분이에요. 하나는 개인끼리의 어떤 경제적 관계, 즉 거래 관계죠. 계약 관계 또는 뭐 손해배상 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부분은 개인들 간의 어떤 그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혼인, 이혼, 그다음에 뭐 친자, 상속, 유언 이런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쪽 민법 부분은 우리 이제 이 정치법 공부한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한 번씩 겪어볼 문제잖아요. 뭐 이혼 빼고, 근데 이혼할 수도 있죠. 요즘 이혼율 우리나라가 그 결혼한 그 부부 대비 49%가 되기 때문에 두 쌍 중에 한 쌍은 뭐 이혼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옆에 앉은 짝꿍은 반드시 이혼하는 겁니다. 뭐 짝꿍이 너무 좀 애처롭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혼해주면 수치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실현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법적인 내용들을 고등학교 때 좀 알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례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를 봤을 때 그냥 상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쉽습니다, 되게.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른바 전세, 월세 부분이 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면 이제 그 대학 기숙사 생활하거나 아니면 좀 고학년 되어서 기숙사에 나오거나 아니면 기숙사 생활이 맞지 않아서 뭐 학교 앞에 원룸이라든가 이렇게 혼자 사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러면 뭐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부자면 집을 사줄 수도 있지만 사주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걸 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를 얻죠. 전세나 월세로. 이걸 우리 법적으로 임대차라고 해요, 임대차. 이 임대차 부분이 좀 어렵게 나와요, 임대차가.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때 난감해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쉬운데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여러분 개념이 좀 어려운 거죠. 법 파트는요,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가 어려워요. 우리가 과거에 그 문과의 최고 우등생 그룹이 어디로 갑니까? 법대로. 이과 우등생 그룹은 의대로 가죠. 왜 그래요? 처음에 스타트가 어려워요. 왜냐면 용어가 어렵거든요. 이 용어를 극복한 다음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정치화법은 첫 번째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용어가 좀 어렵죠. 여러분 뭐 이미 한번 공부해본 친구도 알겠지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되게 쉽죠. 용어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여기 임대차도 용어 때문에 처음에 좀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말고 이제 정치 파트에서 어려운 부분은요. 뭐 무조건 선거가 좀 어렵죠. 이건 선거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뭐 되게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단원인데 5단원 원래 과거에 법과 사회 때는 상대적 상세하게 나눠서 국가생활과법 그래서 뭐 공법 파트와 사회생활법 그래서 사회법 파트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 그냥 막 묻지 말고 합쳐버렸어요. 막 그래서 좀 제목하고 내용이 안 맞아요. 그 5단원 내용 원래 내용이 뭐냐면 형법, 범죄와 형벌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형사 절차, 그다음에 이제 노동법이라고 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 뭐 근로자라고 쓸까요? 노동법이 너무 거창한데. 왜냐면 뭐 노동법에 대한 전반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중에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만 공부할 거거든요. 근로자.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입에 빠져버립니다. 그러죠. 넘어오면서. 자, 우리 N수생들 주목해볼까? N수생들. 여러분 소비자 파트 공부할 때 좀 어려운 게 많았죠. 소비자 권리구제라든가 제조물체계법 이런 거 어려웠잖아요. 싹 다 버리시면 돼요. 교과서에 없어요. 이제 싹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때 들어서 시험에 별로 안 나왔던 사회보장에 관한 거. 사회보장법이 빠졌습니다. 다. 그래서 내용을 갖다 확 줄여서 여기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형법, 형사절차, 그 다음에 근로자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 파트에서 좀 확 줄어든 부분이고요. 아까 옛날에 행정법이 어려워서 뺐다 그랬죠. 그래서 또 빠진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가. 자, 그래서 법 파트가 좀 눈에 띄게 줄은 부분이 좀 있고요. 이제 눈에 띄게 줄어서 수능 시험도 각각 한 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부터 여기 하나하나 근로자와 소비자가 번갈아서 냈었는데요. 이제 줄였으니까 여기서 하나가 뭐 무조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원이 국제 파트죠. 국제 파트. 그래서 국제사회의 법과 정치 해가지고 국제법하고 국제정치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좀 내용이 나왔는데 뭐 거의 95% 이상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서 이제 뭐 단원 제목만 좀 바뀌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뭐 국제법, 국제기구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국제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뭐 디테일하게 봐서 과거 내용에 비해서 빠진 게 있는데요. 국제 분쟁 해결이라는 부분이 빠졌어요. 국제 분쟁 해결. 그러니까 국제 분쟁이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 사법재판소라고 하는 유엔 체제의 해결 방법이 있고, 그거 말고도 뭐 중재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게 새로 추가가 되어 썼었어요. 과거에 없다가. 근데 들어왔다가 이게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유엔 시스템 내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말고는 별로 분쟁에 관한 내용은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 내용에 변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내용이 전보다 많이 좀 이렇게 좀 더 줄어서 좀 컴팩트해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과목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사례에 대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사례. 우리가 보통 케이스라고 부르죠. 케이스. 그러니까 로스쿨 가면 공부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례를 실제로 주고 이 사례를 해결해봐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객관식으로 어떤 사례를 주고 뭐 예를 들어서 A가 B를 때렸는데 B가 다쳤다. 이런 경우 B가 A한테 뭐 치료비를 갖다 청구할 수 있느냐 또는 뭐 B가 경찰 신고해서 A를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사례를 갖다가 시험 문제화 시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뭐 다른 선생님들 수업도 비슷할 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특히 법 파트나 이쪽 가면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례를 들어줘요. 아까 얘기했던 뭐 임대차라든가 형사절차라든가 사례를 들어드리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시험 문제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수능장 가서 시험 문제 풀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얘기해 준 사례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이 이제 나올 만하다고 예상되는 사례들을 갖다 고르고 골라서 수업에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게 좀 중요한 사건이 아닌 사건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이제 얘기해 주다 보면
출제자들의 생각과 선생님 생각이 이제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 공부를 좀 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건 수업 시간에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점수를 올리는 방법인데 단골로 나오는 주제들을 갖다 잘 골라봐요. 단골 주제들을.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걸 막 무작위로 막 컴퓨터가 골라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시험 문제를 내요. 중요한 부분들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까 빨간색 선은 거 여기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그 주제들인데 이거 다 하면 말이죠. 실제로 이제 한 23개 정도 되거든요. 그 수능 문제 20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오차가 3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다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골로 나오는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좀 살을 붙이는 방식 공부하시면 조금 더 공부도 수월하고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점수가 항상 높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골 주제를 파악하고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이미 출제했던 문제를 보면 그게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좀 풀어보면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기출문제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 모든 그 시중 돌아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수능, 그 다음에 6월과 9월에 교육과정평가원의 학력평가 문제 이것만 대상인 거예요. 그걸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 주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치와 법 과목은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선입견과 달리 뭐 굉장히 어렵다거나 뭐 공부할 내용이 뭐 너무 많다거나 뭐 꼭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 해본 것과 차이가 많잖아요. 과거 여러분 선배들 의견을 들어보면 선생님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 교과 내용 자체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뭔가 똑똑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팍 들어요. 일단 왜냐하면 뉴스가 들리거든요. 이게 신문 같은 게 눈에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식탁에 얘기하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를 놀래켜 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만족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아는 내용을 갖다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 준비를 할 때에도 뜬구름 잠소리가 아닌 굉장히 좀 내가 현실감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점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보통 법과정치 시절에도 그랬지만 정치학 지금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한번 1등을 찍은 학생들은 웬만하면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도 앞으로 이제 1년간 쭉 매달 모의고사 보면서 일단 자기가 원하는 그 점수를 올려야 돼요. 뭐 2등급이든 1등급이 올려야 됩니다.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는 걸 선생님한테 상담하시면 제가 또 그 비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라가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안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과목들은 여러분들 1등급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한 사회문화나 생활리 같은 좀 약간 쉽다고 생각했던 과목들은요. 모의고사 때 점수대가 좋다가 실제 수능 가서 떨어진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약간 이렇게 공부할 때 내용도 좀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어려워했던 과목들은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좀 쭉 유지가 되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그다음에 그런 걸 전략적으로 참고해서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한 30분 정도 간략하나마 여러분들하고 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걸 공부할 것이고 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주로 좀 바뀌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과목에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또 선생님이 만든 여러 가지 TCC라든가 또 맛보기 강의 보시고 선생님하고 교실에서 만나서 또 좀 더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